김어준 씨 보수의 가치를 운운하시기 전에 까불지 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토론하시죠.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물론 자신 있다면 말이죠. 자, 룩튜브가 1대 유저인 게 밝혀지고 나서 한 6개월쯤에 룩튜브가 이제 완전히 인터넷 세상에서 삭제가 됐죠. 그 뒤에 빈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채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 경기도에서 학원을 2개를 운영하는 학원 원장이라고 해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유튜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막 1초에 구독자가 막 4명, 3명씩 늘어나요. 지금 20만 명이 넘었는데 이분이 어제 김어준 공장장과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헛소리 하지 마라, 뭘 모른다, 선동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하셔갖고 영상을 제가 한 20건을 봤는데 머리 아파. 옛날에 윽튜브 저격할 때는 그래도 윽튜브는 재미라도 있었지, 이 사람은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말도 오질나게 꽐라서 뭔 말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 그 영상을 엄청 오래 봐야 돼요. 근데 또 김어준 공장장 깠으니까 또 리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제가 부탁한다. 한 번만 해라. 너가 또 하면 내가 또 리뷰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분이 저보다 3살이 어려워요. 20대예요. 굉장히 어리신 분인데 룩튜브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한 그런 인물이에요. 신상이 까발려져도 별로 인상이 없고 탈과가지도 안 쓰고 나오고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근데 딱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재미가 없네? 그것도 졸라게 없네? 리뷰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한 번만 해, 제발. 부탁할게. 어쨌든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반갑습니다. 손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동 씨가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돼서 법륜스님 같은 경우도 김재동 씨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쭉 들어보자라고 하니까 이번에 지금 보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보수주의자는 자유주의자와 다릅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자유를 주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보수의 가치가 아닙니다. 법치를 통해 가지고 내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라고 할지라도 마구잡이로 그냥 만족하듯이 그냥 자유를 주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김어준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진 보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은 이게 맞아요. 시장 경제에 정부가 덜 개입해라, 이게 보수고요. 시장 경제에 정부가 좀 많이 개입해라, 이게 진보 쪽이에요. 책을 몇 권 많이 읽어봤는데 다 똑같이 써있어요. 무슨 책을 보더라도 다 똑같이 써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거는 맞지만 불법적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김재동 씨가 받은 강연료는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고액 강연료 기사가 아니고 경찰 출석, 검찰 출석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근데 불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막 까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야?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삼성에 대한 얘기에 더 잘 맞죠. 최순실 말을 사주고 악바 회사를 물려받은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그분이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셔갖고 감옥 가셨다가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이분 이제 마음속으로 삼성을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김재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삼성에 대한 굉장한 비판의식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시장 경제는 자유로워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삼성은 나쁜 기업이다, 이런 말이 하고 싶었나 봐요. 김재동 씨의 지금 이런 식의 고액 강연료라는 것을 시장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김재동 씨의 가치가 측정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노브레이크라는 토크 콘서트가 있다라고 해요. 티켓값이 77,000원에서 88,000원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김재동 씨의 고액 강연료는 2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산시에서 그리고 논산시에서 계속해가지고 세금을 통해가지고 돈을 줬던 것입니다. 왜? 내 세금이 쓰인 돈이니까 그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알잖아요. 세금 어떻게 쓰인지 지금 다 알잖아. 뭐가 문제야? 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이 허접하면 그 근거가 지저분하고 말이 어렵고 못 알아듣겠고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김재동 씨의 토크 콘서트 가격이 표 한 장당 7, 8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게 다 내진돼요. 그거를 10년 가까이 해오셨고, 우리나라 토크 콘서트 열어서 내진된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모르겠네. 김재동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보적인 분이시죠, 토크 콘서트계에. 근데 이분이 지자체에 가서 전문용어로 덤핑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냥 반에 반값으로 해준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8만 원 주고 토크 콘서트를 간 사람들이 불만을 가져야지, 그 지자체에서 불만을 가질 사항은 아니죠.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샀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싸게 해줬는데 세금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은 게 문제라면 그게 100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다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게 비싸고 싸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가 국공립대학교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신문사 뭐 이런 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축제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돌이 누구가 나왔었는데 여자 아이돌 그분들이 오시는데 한 15분 공연하시고 1000만 원 조금 넘게 받아가셨거든요. 국공립대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교잖아요. 이게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으로다가 연예인 불러서 축제하고 뭐 이런 건 아무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불법인 것처럼 포장을 해보려고 하니까 말이 이제 지저분하고 근거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금이 이상하게 얼토당토하는 곳에 잘못 쓰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슨 보수의 시장 가치론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전혀 지금 김제동 씨의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고, 아니면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교묘하게 뭐를 하는 것입니까? 야 보수, 너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시장 자유주의인데 왜 김제동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냐? 너네 위선적인 거 아니냐? 아니, 네가 위선적인 거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김제동 토크 콘서트에 돈을 쓴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인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아니 뭐 이건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토크 콘서트 값을 다 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엄청 싸게 불렀어. 반의 반값으로 불렀어. 1시간 할 거를 30분만 하고 간 것도 아니고 대충 하고 간 것도 아니고 90분을 다 하고 갔네? 근데 이거 뭔가 문제 제기를 해갖고 어떻게든 김제동하고 그거를 실드 쳤던 김어준을 나쁜 사람 만들어야겠는데 근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할 수 있는 말 다 하는 거예요. 막 김어준의 뉴스공장까지 까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막 이런 식으로. 큰일 났네 진짜 이 사람.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분이 요즘에 잘 나가시거든요. 구독자도 빡빡 늘고 여기저기 많이 나오세요. 이현주 의원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막 자기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재준아, 너 그 사람들 너 욕먹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줘. 그 사람들 너 그냥 버려. 욱튜브 봐봐. 그냥 버린다니까? 김어준 건드렸다가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좆됐어. 다 저 감옥에 있어. 이 강연료를 줬던 시장이 누구냐? 현재 청와대 정무비서관인 복기왕 시장이라는 거야. 야, 복기왕 시장, 너네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적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고액 강연료를 줬던 거 아니냐? 소설가라든지 이런 식의 초청연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강연료가 100만 원을 잘 안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봐요. 또 근거가 또 더럽죠 이거? 아니 소설가는 본업이 소설이잖아요. 소설가가 토크 콘서트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김제동 씨는 본업이 토크 콘서트 연예인 개그맨이고 소설가는 소설로다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말해보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해보는 거야. 이제 말을 막 랄랄랄랄랄 이제 빨리 해갖고 못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막 존나 빨리 말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대충 들으면 막 그런가? 막 이렇게 최는술 같아요. 약간. 아니 소설가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주면서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왜 2,700만 원 가까이를 줬냐? 논산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2014년도에 1천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고 해요. 논산시의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누구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황명선 논산시장. 세금이 쓰인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산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40%로 당시에 5년 동안 최저치였다라고 비판을 좀 받았었어요. 재정자립도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재정자립도나 제대로 높일 생각이나 하시지. 시의 일은 뒷전으로 두고 정치적인 코드의 사람만 맞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몇 천만 원씩 돈을 주고 앉아있으니까 세금이 지금 제대로 안 쓰인다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김제동 강연료로 논란을 만들어야겠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해.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김제동 기부도 많이 하네. 공짜 강연도 많이 했네. 또 깔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강연을 부탁했던 그 시를 까는 거예요. 그 시에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데 도대체 돈을 왜 그렇게 썼냐? 그럼 너무 허투루 쓴 거 아니냐? 김제동한테 어떻게 그렇게 강연료를 몇 천만이나 줄 수 있냐? 이런 걸로 까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일단 들어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안 좋다 그러면 행정은 잘못하고 있구만 그렇게 그냥 들리는 거죠. 인터넷에 재정자립도가 뭔지 막 검색해보고 통계청 들어가보고 막 이런 사람들 흔치 않잖아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 흔치 않아요. 근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돈을 쓴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시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그 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충남 아산시의 세금이 4천억 모였는데 써야 될 돈은 뭐 1조다. 그럼 6천억을
세금을 어디서 딴 데서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그거를 중앙자치에서 줘요. 서울시 같은 데는 세금이 오히려 많이 보이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 나눠줘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눠주는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 재정 자립이 100% 되는 도시는 없어요. 왜냐면 수도권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사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방에다가 세금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만 사람 사니까 저기 뭐 충남 아산시에는 버스 안 만들고 도로 안 만들어요? 거기도 다 도로 만들고 보수도 해야 되고 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별로 안 사는데 보수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고 세금 쓸 데가 다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럼 다 뭐 죽어? 서울로 다 이사가? 어쩌라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들어봤을 때 돈 헛으로 쓴 거 같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대충 어려우면 갖다 붙인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황명선 논산시장한테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논산시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질문해 그럼 얼마입니까? 씨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듣고 있을 시간에 논산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논산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혈세가 2천만 원이 넘는 그 돈이 김제동 씨 강연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그러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 불러갖고 빤스 내리는 얘기 1,000만 원 주고 들을까요? 아니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보고 폭도라 그런 사람들 불러갖고 강연할까요? 아니 김제동 씨 불러갖고 강연 토크 콘서트 한 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명박근혜 때 블랙리스트로다가 수많은 연예인들 뭐 예술인들 다 목록 만들어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로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평한 색채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김어준, 주진우 등 특혜성 시비가 있는 이들의 강연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급하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특혜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밝히니까 대뜸 나서가지고 시장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지금 헛소리를 하고 계시는데, 헛소리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김어준 씨는 말 모든 말이 다 헛소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장 개입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정말 헛소리입니다. 왜? 이거는 시장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씨. 이건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은. 재준아, 김어준, 주진우 건드려서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감옥 갔어. 너 위험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줘. 이게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뉴스공장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계속 인용하면서 씹어대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서 특혜받은 것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성재준 동생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김어준 공장장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먼저 선수를 쳤다. 김어준 공장장이 특혜받은 게 있으니까 찔려가지고 먼저 자기가 선수를 친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야 이거 김어준 공장장을 건든 것도 뭔지 알아서 주진우를 건드리면 이건 얘기가 다르지. 김제동 씨가 1회 강연을 해가지고 받는 금액이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1년 동안 받는 금액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대학교 시간 강사가 1년 동안 받는 금액하고 김제동 씨가 1회 토크 콘서트 한 가격하고 똑같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계속 세금 얘기하다가 딴 얘기를 해요. 시간 강사는 세금으로 돈 주는 게 아니잖아. 이 성사장 무슨 얘기하고 죽은 거야? 한 가지만 해. 내가 성사장 얘기 듣느라고 대가리가 꼬가지갔어. 김제동 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그 주장은 아니지만,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돈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가치를 인정해주자. 질문해볼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김제동 씨도 노동하시죠. 어떤 노동하면 좋겠습니까? 시간 단위 노동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 뭡니까? 농사 지으시죠. 좋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김제동 씨 주장 아닙니까? 아니죠. 김제동 씨 주장 이전에 마르크스가 그런 주장을 했었죠. 우리 마르크스 주장에 따라가지고 다 프롤레티아가 하면 되는 건 어떨까요? 김어준 씨, 보수의 가치를 운운하시기 전에 까불지 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원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토론하시죠. 보수의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물론 자신 있다는 말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꽝 터지네요.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김지동 씨 보고 농사를 지래요. 아니 몇십 년 동안 개그맨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농사를 지어? 농사는 또 쉬워? 농사는 쉬워 보여요? 농사는 그냥 아무나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농사도 힘들어요. 농사도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토크콘서트를 1시간 한다고 딱 그 백지 상태로 딱 이제 막
하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토크에서 딱 하면 눈 딱 뜨고 나가갖고 샤라락 얘기하고 끝나요? 그 전에 얘기할 거 준비하고 대본 쓰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수십 년 동안 그걸 해오신 분 아니에요, 김재동 씨는. 그거는 뭐 노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노동이 아니고 뭐 놀인가 그러면? 김재동 씨가 거기 가서 노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건가? 그리고 1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김어준 공장장하고 까불지 마라 뭐 이러면서 토론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신 있으시면 거기 다스데이다 1대1 문의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다가 문의하시면 거기 희디님이 일정 조율해 주셔요. 나가고 싶으면 가서 얘기하세요. 제가 대신 써드려요. 근데 윽튜브 리뷰할 때랑은 너무 다르네. 너무 재미가 없어 이 사람은. 그리고 다시 리뷰할 용기가 안 생겨요.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인기 영상 어떻게 올라갔어? 자네 오냐? 형이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버는데 진짜 제일 힘든 리뷰였다. 그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되지 모르겠어. 고양이뉴스 원재은이 고양이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였나? 고양이뉴스 원재은입니다. 안녕.